지금 이번 주는 우리 방송으로도 지난주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고 윤석열도 감찰을 받을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이런 건데. 감찰을 받지 않으면 명령 지시 불복종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규칙 위반이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징계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감찰을 안 받는 지금의 것 자체가. 검찰의 행태를 보면 법 위에 있잖아요. 뭐든지 지금 이걸 어떻게 계속 시끄럽게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지금 이 감찰을 피하고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검찰 대검 전체라고 보면 안 되고 검찰총장이죠. 근데 이분이 근데 추미애 장관이 분명히 감찰 그 내용이 뭐 대여섯 가지 된다고 얘기돼 있고 정확하게 적시된 건 없지만 오늘 옵티머스 변호사가 그죠? 그 옵티머스 사건 있을 때 윤석열 그 중앙지검장을 만났던 그것도 확인이 어느 방편에서 어느 뭐 일정 부분에서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거 보면 분명히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감찰 내용을 만약 계속 불응을 하면 감찰해서 어느 뭐 이렇게 드러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니, 공무원이 감찰을 받자고 하면 감찰을 받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저는 이거 자체를 가지고 논란되는 게 자체가 이제 특권인 거죠.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제가 법규를 확인해 보니까 일선 검사들에 대해서는 감찰 청구권자가 검찰총장이에요. 총장인데 징계위원회 회부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70년 동안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처음이라는 거죠. 그만큼 70년 동안 무소불위의 이제 권력을 누려왔다는 것이고, 과거에 이제 최동욱 총장이 감찰을 받는 대상이 되니까 사표를 내버린 거야. 이거 사실은 과도한 검찰의 권위의식과 특권의식 때문에 사실 자기들이 나가도 뭐 흔히 하는 말로 변호사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나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법률과 규칙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감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끝까지 안 받으면 징계해야죠. 징계는 어떻게? 징계 그 법무부에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직무정지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직무정지 네. 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추미애 장관의 몫이고 하려면 네네네. 윤석열을 탄핵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건 너무 거해지고 그러니까 밥상이 너무 거하게 차려지는 거죠. 징계 사유에 의해서 징계를 받으면은 이분을 이제 잘라라고 대통령께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거죠. 윤석열이 이번 주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버틸 거라고 봐요. 못 버틸 거라고 봐요. 그 윤석열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참 유치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절차가 서면 감찰을 서면하고 그다음 대면하고 하게 보통 일상적 순서인데 왜 바로 이제 대면하러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법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감찰 공문을 보내는데 공문 자체도 수령을 안 했고, 감찰 일정을 조정하려 검사 2명을 보냈는데 일정 조절하겠다고 검사조차도 안 만났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서면이든 뭐 대질이든 저는 뭐가 우선순위가 되느냐는 것은 감찰의 효율성을 위해서 감찰하는 주체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감찰 대상자는 무조건 받아야죠. 규정에 있는 거면은. 보통 제가 이제 토론에 나가는 일상적으로 관행적으로 뭐 감찰은 서면하고 뭐 나중에 대면한다 그러는데 그건 관행이에요. 규칙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규칙에는 그런 게 없고 감찰하겠다는 사람이 어느 것이 효율적이다 판단하면 효율적인 건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찰을 받겠다는 분이 대면 감찰은 받지 않고 서면만 받겠다라고 일단 얘기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뭐 거죠. 박근혜야? 그러니까 서면 보고에 비아그라 먹고 서면 보고에 1인자 아닙니까? 아이 참 엉망진창이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무한정 늘어질 수는 없는 거고 윤석열 측근과 가족 또는 자기 본인의 문제로 감찰을 받게 됐어. 근데 여러 가지 뭐 형식상의 이유로 그걸 거부했어. 이 상태가 되면은 최후 통첩 한번 날리고 자 이번 주 수요일까지 감찰 받아라. 거기까지 안 받으면은 윤석열을 정말로 자르는 수순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네. 당연히 징계해야죠. 명령 안 듣는 공무원을 어떻게 정부에서 녹을 먹으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대표적인 하극상인 거고. 그렇죠. 예. 윤석열이 그 국정감사 때 했던 이야기 중에 뭐 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면 동등한 위치라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나는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의 감찰을 거부했을 때 물러날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윤석열이 물러난다. 이번 주 중으로 혹시 속보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자진 사퇴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윤석열이 항복을 하고 감찰을 받거나 아니면 감찰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건 부당하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년 7월 때까지 끝까지 저는 옷을 안 벗으려고 할 거라고 봐요. 그런다는 뜻은 대선 안 나가겠다는 뜻이고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 신상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하고. 예. 이거 재밌겠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배팅을 좀 속- 우리가 이제 속된 용어로 내기를- 팝콘 가게라고 하는데 예. 그 유리 상자 안에 든 쥐가 예. 이게 치즈와 뭐 등을 넣고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윤석열을 뭐 뭔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이 도가니 든 쥐처럼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어느 게임에 나오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아니 저도 이제 게임 이론 이런 걸 현대적 선택이나 게임 이런 걸 좀 이제 죄수의 딜레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대충 해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더 쉽게 말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 내가 윤석열의 입장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자, 자, 첫 번째, 저와 제 가족이 검찰 조사를 안 받고 가능한 한 검찰 조사를 유리하게 받는 방법은 뭘까요? 현직을 유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자, 내가 대선에 나가겠다고 한다. 내년 7월 달까지 버티다가 생채기가 안 난 상태에서 바로 대선 국면에 뛰어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찍 나가가지고 검증을 통해가지고 혹독하게 얻어맞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정치권은 어떻게 봐요? 윤석열은 지금 대선 나갈 생각이 있다고 보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못 나갈 겁니다. 예. 못 나갈 겁니다. 그럼 윤석열이 계속 버틴다. 예. 추미애 장관 뒷목 잡을 일밖에 없는 거네. 그럼. 아이고 추미애 장관이 잘 해결해야지. 그거 해결하라고 들어간 장관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와 기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추미애 장관이 제가 봤을 때 역대급으로 기가 센 사람이야. 절대 안 물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에서 무한정 늘어지면요 추미애 장관이 또 욕을 먹어요. 네. 상급자니까 왜 자기 권한을 못 쓰냐. 그러면 이제 직무 정지 등에 해당하는 그런 식의 징계를 것들을 뭐 바로 내릴 것 같지는 않고 또 무슨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법무부위원회를 소집하게 돼 있죠. 윤석열에 소집하게 돼 대해서 있죠. 뭔가 조치를 취한 다음에 윤석열이 그것마저도 거부하면 그러니까 임기 보장이라는 게 딱 거기까지 지키세요는 사실은 법적으로 정해졌다기보다는 임기 보장이라는 건 아무런 무리 없이 수행했을 때의 문제고 사실은 법무부 장관의 아니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건 공정하라고 보장한 거거든요. 이쪽도 눈치 보지 말라는 건데 선택적 수사 같은 걸 하는 사람이라면 임기 보장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론이 윤석열을 탄압하다가 윤석열이 쫓겨났다는 프레임에 안 말리려면 미리 선수를 쳐야 된다는 거죠. 공정하라고 보장한 임기를 자기 선택적 편의적으로 쓰고 있는 윤석열은 어쩔 수 없이 면직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먼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런 눈치도 크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징계 사유에 보면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 품위를 손상했을 때 징계 사유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인데 이분이 뭐 형사 공판주의 정도 뭐 이야기 외에 기소권 저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임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했기 때문에 또 저는 뭐 징계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그 항목에 대한 구체적 증거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항목에 맞춰놓아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법무부에서 징계를 하고 이 징계가 이 사람의 인면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대통령께 그것을 이제 건의드리는 수순으로 네.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윤석열 해임을 망설인다면 하는 소리예요. 망설일 필요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저는 그러니까 이걸 윤석열 가지고 뭐 탄핵하고 좀 웃기고 그냥 저희 추미애 장관님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두 가지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권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자르냐 하는 사람들이 이쪽이 가장 센 쪽에 있고 야 이렇게 자르면은 나중에 또 그런 식의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공격 당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는 부류가 있고 근데 이 두 부류는 윤석열을 자른다고 해도 지지를 뺄 사람들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 어차피 윤석열이
구세주처럼 나타난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 없고 어떻게 자르든 상관없고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는 어떤 프레임으로 잘렸느냐 아니면 진짜로 윤석열은 잘릴 만한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저쪽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서 잘렸느냐의 어떤 프레임을 갖고 싸울 거냐인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윤석열의 행보에서 이 손익분기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이 대권 레이스를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을 검증을 하는데 윤석열이 큰 하자가 없다. 그래서 윤석열이 지지가 유지된다. 그러면은 그 자르는 과정에 있어서의 금방 말씀하신 중도적 여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지만은 윤석열이 대권 주자로 가지 못한다. 그다음에 어떤 윤석열이 검증을 갔었을 때 하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렇다면 저는 과감하게 자르고 싹을 자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제는 이 감찰 과정에서 명확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뭔가 비위 사실이 드러나야 될 것 같은 전제는 분명히 있고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다 사실 상상은 잘 안 돼요. 이게 중간에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그 해임이 될 수 있는 사안까지 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건 지금 아직 예측은 좀 힘들고요. 이거 판단은 추미애 장관님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내부 그럼 그 저기 뭐 규칙 위반에 대한 네. 비위에 해당되는 증거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법률적 판단에도 약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추미애 장관님이 이제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제돼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 구체적 증거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구체적 증거, 그러니까 정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구체적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감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쪽의 논리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감찰하려고 그렇지 하느냐. 않죠. 약간 이런 쳇바퀴 돌듯하는. 증거나 저기 비위 사실이 있으면 바로 기소 절차로 들어가지 왜 감찰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순환 논리를 계속 적용하려고 그러는 앞뒤가 안 거예요. 맞죠. 저쪽에서는 구체적 비사실 증거가 내놔봐. 아니 그런 정황이 보이니까 그걸 조사하자고 지금 감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목소리가 더 세져야 된다는 거죠. 네,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부분은. 제가 굉장히 대중적인 얘기 하나 들어볼게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설경구가 나오죠, 그죠? 설경구가 늘 저 비리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찰반 형사가 다니면서 늘 녹음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설경구가 별게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기 이 감찰 전에 하는 저거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하는 감찰이라는 단어 속에 은밀하다는 느낌이 뉘앙스가 사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충분히 의혹만으로 하고 첩보만으로 하는 게 감찰이는 거지. 증거가 있으면은 바로 그 징계 절차라든가 법률적 절차로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예. 자 어쨌건 간에 저는 이번 주에 뭔가 결단이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계속 질질 끄니까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뭐 진영 이런 걸 떠나서 박진영 아니고요. 진영 이런 걸 떠나서 답답한 거죠. 어떻게 뭐 저렇게 인사권자의 등에 칼을 꼰 사람이 있나. 너무나 당연한 것까지도 안 받아들이고 나 검찰총장이야. 나를 감히 감찰을 해? 이런 식의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이 민주정부의 일원이 된다는 것처럼 용서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얘기는